오는 12월에 열릴 2020 FIFA 더 베스트 풋볼 어워드에서 한국 선수 2명이 주요 부분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명은 올해 여자 선수 부분 지소연 선수고요. 또 한 명은 푸스카스상 부분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자랑스러운 성과에 박수! 오늘은 그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푸스카스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꾸준히 챙겨보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도 익숙한 상입니다만 손흥민으로 축구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좀 낯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푸스카스상이 대체 뭐야?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푸스카스상 후보 지명 소식, 어제 하루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 아주 큰 화제였죠? 소식 듣고 곧바로 홈페이지에 달려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한 표 던진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투표하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투표대로 수상자가 결정되는 거 맞아? 투표 의미가 있긴 있는 거야? 정답을 말씀드리면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투표만 가지고 수상자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총 11명의 후보자 중에서 최종 3위를 결정하는데 이 3명은 두고 또 FIFA 전문가 패널이 채점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최종 심사에서 온라인 투표가 50%, 전문가 패널 채점이 50% 이렇게 최종 수상자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투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총 3명에게 표를 줄 수가 있는데요. 1번으로 선정한 투표한 선수는 이제 5점, 2번이 3점, 3번이 1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투표하실 분들은 이왕이면은 1번에 손흥민 선수를 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모인 점수들이 전체 투표의 5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표는 12월 9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게 얼핏 보면 유명 스타들한테 굉장히 좀 유리할 것처럼 보이는 투표 시스템이긴 합니다. 실제로도 좀 그렇고요. 정말 그 멋지고 기발한 골로 수상한 아주 국제적으로 무명인 선수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 지난 11년간 수상한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좀 화려합니다. 2009년에 첫 수상자가 맨유 시절의 호날두였고요. 2011년에는 브라질 리그 산투스 시절의 네이마르, 그리고 2013년에는 스웨덴 국대에서 아주 멋진 골을 넣었던 질라탄, 2014년에는 이제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아주 멋진 골을 넣었던 콜롬비아 국가대표팀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받았고요. 2017년에는 아스날의 지루, 2018년에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머디사의 더비에서 넣었던 골로 받았습니다. 그나저나 이 푸스카스상이 뭐야? 왜 그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푸스카스상은 올해 가장 아름다운 골에게 주는 상입니다. FIFA가 공개한 푸스카스상 수상 규정에 보면 여기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상은 2019년 7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7일 사이에 터진 베스트골에게 주어진다. 대회 성별,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한 선수가 아무리 많은 멋진 골을 넣어도 오직 한 골만 후보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상에 푸스카스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이 푸스카스라는 단어는 전설적인 축구 스타 페렌츠 푸스카스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역대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인데요. 이분 골들이 하나같이 멋졌다 그래요. 기록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A매치 85경기에서 84골. 프로 무대에서는 이제 528경기에서 512골. 거의 경기당 한 골씩 넣었던 위대한 선수. 이분의 국적이 이제 헝가리인데요. 헝가리의 축구 스타? 아니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헝가리가 축구 강국의 자리에서 내려온 지가 좀 꽤 됐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나간 것도 1986년이 마지막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지난 유로 2016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만 아무튼 21세기 들어서는 거의 축구 유럽에서도 약소국에 속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통과했던 것도 1966년이 마지막이니까 좀 오래됐죠. 하지만 20세기 중반 헝가리는 유럽 최고의 축구 강국이었습니다. 베른의 기적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 영화가 서독이 세계 2차 대전 패전 직후에 절망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서독 축구대표팀의 기적적인 승리 이런 감동 스토리를 담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기적이 서독이 헝가리 대표팀을 꺾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헝가리 축구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죠. 이게 무대가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인데요. 그러니까 서독이 본선 첫 경기 조별리그에서 헝가리한테 무려 3대8로 집니다. 그런데 결승에서 0대2로 지고 있다가 예선에서 3대8로 졌으니까 결승에서 0대2로 지고 있으면 거의 진다고 봐야죠. 근데 여기서 3대2로 역전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승부였던 건데 페렌츠 푸스카스가 당시 바로 이 헝가리 대표팀 황금 세대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서독한테 이제 8대3으로 이길 때 여기서 이제 발목 부상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결승전까지 못 뜁니다. 그 사이 모든 경기들을.
결승전에 나와서도 선제골을 넣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푸스카스가 이 부상을 안 달고 뛰었다면 이 대회 우승도 결국 헝가리가 무난히 차지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고로 이 대회는 이제 한국 축구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참가한 월드컵이기 때문인데요. 한국 전쟁이 휴전에 돌입한 바로 그 다음에 열렸잖아요. 스위스 월드컵이. 이때 대한민국이 처음 만난 상대가 하필이면 바로 우승 후보로 꼽히던 헝가리였습니다. 결과는 뭐 그때 우리 대표팀이 스위스로 원정 가는 데만 몇 주가 걸렸다고 하니까요. 몸도 제대로 못 풀었고 뭐 사실 뭐 실력 차도 많이 나지만 상대는 정보도 없고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은 상태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경기였겠죠. 그 시절 한국에서 스위스로 원정 가는 거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무튼 그때 우리 대표팀의 역사적인 첫 월드컵 실점 상대가 바로 이 페렌츠 푸스카스입니다. 전반 12분 만에 푸스카스에게 실점을 했고요. 그 뒤로 무려 8골을 더 먹었습니다. 결과는 0대9 대패였는데 그 뒤 이제 사흘 뒤에 우리가 터키를 만나게 되는데요. 터키한테도 0대7로 집니다. 두 경기에서 한 골도 못 넣고 16골 실점을 하면서 탈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좀 신기한 게 사실 서독도 우리랑 같은 조였어요. 그러니까 서독, 헝가리, 터키, 대한민국 이렇게 네 팀이 같이 2조에 속해 있었는데 이때는 조별리그가 이제 3경기가 아니라 이제 2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독이랑은 안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시절 헝가리가 얼마나 강팀이었냐? 당시 헝가리 대표팀이 별명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마자르족이라는 그 마이티 마자르스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마자르족이 세운 나라가 이제 헝가리죠. 헝가리 대표팀은 당시 이제 무적의 팀이었는데 스위스 월드컵 결승전에서 서독한테 패배하기 전까지 헝가리가 5년 동안 32경기 A매치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렸다고 합니다. 이 결승전 역전 패배를 빼면은 1956년까지도 무패 행진이 이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팀이었죠. 그리고 이제 연령 제한이 없던 시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했습니다. 헝가리가 이 스위스 월드컵 직전에 있었던 이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푸스카스는 당시에도 주요 멤버로 활약을 했었죠. 참고로 헝가리는 황금세대가 대부분 은퇴한 뒤에도 한동안 강팀의 지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1968년 멕시코올림픽 이 두 대회에서도 축구 금메달을 딴 게 이제 헝가리였으니까요. 이 위대한 마자르족의 주요 멤버들은 당시 이제 부다페스트, 그러니까 헝가리 수도죠. 부다페스트 홈베드라는 명문구단 소속이었는데요. 1956년에 홈베드가 유로피언컵, 그러니까 지금의 챔피언스리그에서 애슬틱 빌바오 원정, 그러니까 스페인 원정을 치르던 중에 고국인 헝가리에서 헝가리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귀국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헝가리 혁명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주요 선수들 대부분이 고국으로 돌아가진 않고 이제 스페인에 망명 신청을 하게 되는데 푸스카스는 이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을 좀 하게 되고요. 동료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스위스 월드컵 득점왕인 콕시스 선수는 스위스 취리히를 거쳐서 이제 바르셀로나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자, 푸스카스 선수의 본격적인 전성기는 레알 마드리드 입단 이후에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그는 유럽 축구 좀 보신 분들은 익숙할 이름인데요. 알프레도 이 디스테파노와 함께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이끌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유럽 최강 팀으로 이끕니다. 유러피언컵 우승 3번, 라리가 우승 5연패. 네, 푸스카스가 선수로 뛰면서 레알 마드리드에 안긴 그런 우승 기록인데요. 1960년부터 1964년까지 이 5년 동안 스페인 라리가 득점왕을 무려 4번이나 했습니다. 이 푸스카스가 유로피안컵 득점왕도 2번이나 했고요. 1962년에는 스페인 국적도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지금은 국적이 바뀌어도 대표팀을 그 2개를 뛸 수가 없잖아요. 웬만하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1962년에 스페인 국적 취득한 이후에 칠레 월드컵에 스페인 대표 선수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006년 고향인 부다페스트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피파에서는 이제 2009년 연간 베스트골 시상식을 만들면서 이 상에 푸스카스 선수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푸스카스상 하는 바로 이 상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 영상을 제가 준비하는데 축구계의 또 다른 아주 큰 별이죠. 디에고 마라도나 레전드가 또 별세를 하셨더라고요. 아직 만 60밖에 안 됐는데 상과 고인의 명복을 또 빕니다. 축구 레전드들의 별세 소식은 늘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옛날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결론은 손흥민 선수가 꼭 이 푸스카스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한국을 상대로 월드컵 첫 골을 넣었던 푸스카스 선수의 이름이 붙은 상이니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볼리TV 서영우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꿀빠.